존경하는 남자 카카. 경성에 부임하고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자 카카의 각별한 지도 편달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관이나 민간 주도의 영어 교육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드렸고 특이 사안에 대한 조사 자료도 수시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어를 배운 영어학도로서 한국인의 영어 교육에 대한 솔직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주한 영국 총영사가 본국 정부에 보고한 자료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카카가 우려했던 바를 이곳 경성에서 저 역시 경험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카카의 해안에 다시 한 번 더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간 비교적 융성하게 발전한 것은 외국어 학교뿐인 것 같습니다. 경성의 어학교육 발달은 놀라울 정도이며 여러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말하는 자를 한국인 중에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숙달의 신속함과 발음의 유창함은 우리 일본인이 몇 걸음 양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작년에 주한 영국 총영사가 본국 정부에 보고한 외교 및 영사보고 2304호 문서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는 재작년 한국의 재정현황 중 어학교육비를 언급하면서 한국인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로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열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경성에 외국인이 들어온 지 14년이 안 되는데도 영어의 능통함은 40여 년간 외국인을 접한 북경과 비할 바가 아니며 그 뛰어남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따르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어학교육에 열심인가 하는 것은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스페인, 이태리, 터키, 그리스 등의 사신관이 한국에 설립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에는 당장 이와 같은 나라의 어학교가 설립됩니다. 게다가 각 외국어 학교의 생도, 증감의 현상도 기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세력이 한국의 조정에 영향력을 미치면 일어학교가 단연코 융성하고 러시아의 세력이 성할 때는 러시아어 학교의 생도수가 갑자기 증가해 한국 조정의 각국 세력을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행인지 불행인지 외국어 학교의 성세를 살피는 일이 첩병입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이 외국어 학교는 수업료를 징수 안 할 뿐더러 점심값을 지급하기 때문에 점심값을 받으러 학교에 가는 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학 능력이 발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과연 인재가 양성될 것인가? 겨우 양성되는 것은 통역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인들은 대체로 구어 중심의 외국어 학습에 뛰어납니다. 영어 도입 초기라서 외국인 교사나 선교사들을 통해 회화 중심으로 영어를 배워 수월하게 습득하는 것 같습니다. 메이지 초기 관립학교에서 외국인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던 정치 영어 교육과 당시 배출된 우치무라 간조, 니토베 이나조, 오카쿠라 카쿠조 같은 영어 명인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일부 양반 등 특권층에 한정되고 있는 영어 교육을 국민교육으로 보급하는 일과 구어 중심의 영어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문어 교육도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당장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해 고급 인재를 기르고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등 교육기반 구축이 시급합니다만 군주부터 말단 관리까지 이런 인식이 부족하고 그나마 잘하는 구어 영어도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영어를 근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어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비문명권 국가에서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면 그런 점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자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일본이라면 압도적으로 만들어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한국인들은 너무 고루하고 완고해 근대 지식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껏 외국어를 배우는 자들도 신학문을 배워서 국가의 의, 즉 국가에 쓸모있는 인재가 되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것보다는 개인의 입신 출세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셋째, 문명 개화나 근대화는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한국의 지배층은 거대한 부패 세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갑부 대신만 봐도 도저히 개화와는 거리가 먼 무능력하고 부패한 인사들이 회전문처럼 돌아가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가보농민봉기의 빌미를 제공했던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에게 맞아 죽지 않고 버젓이 재기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재판관이 되어 동학이대 교주 최시영에게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온갖 악행과 악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결국 농민봉기에 이어 일청전쟁을 촉발함으로써 한국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며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한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간 겁니다. 따라서 동양의 어학자라는 평가는 한국인들에게 가당찮고 그런 말도 오래지 않아 사그라들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군사 및 제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영어를 두고 근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학문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카쿠라 교수가 한국은 일본에 비해 1000년 정도 늦다고 한 말을 상기하시면 제 말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어에 뛰어난 이유는 원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어의 경우만 놓고 말씀드리면 우리 일본 가나는 표기할 수 없는 발음이 많지만 한국의 가나는 표기할 수 없는 발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한국인들의 발음이 분명하고 말도 능숙하게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해양 이후 20년을 지켜봤다는 어느 한국 지식인의 자조 섞인 푸념으로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만연한 부패, 정부의 무능과 백성들의 무지로 인해 결국 일본에게 잡아먹힐 것이고 과거 임진년의 지옥보다 더한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도 근데 물을 조금이라도 먹은 한국의 식자라면 마음 한구석에 그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민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소교 중에도 우리 일본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그닐 내로 함께 귀국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뵙겠습니다. 간다 교수는 1898년 양부의 사망으로 남자 자기를 승계했다. 신호부는 이듬해 1901년 한국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은 책 한반도를 도쿄에서 출간했다. 간다 교수에게 보고한 내용 일부도 포함했다. 한반도는 이후 한국으로 진출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한국 침략을 위한 선도 역할을 했다. 신호부가 앞에서 언급한 주한 영국 총영사는 1898년에 부임한 조단일 것으로 추정된다.